오늘은 벌써 3주차 월요일 수업이네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공부를 할 것은 챕터 16 파트 2에 해당이 되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수업 때 했던 아로마틱 그룹의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크게 일렉트로파일의 종류에 따라서 할로게네이션, 나이트레이션, 설포네이션, 그리고 프리딜크로프트 알큘레이션, 아실레이션, 5개 서로 다른 일렉트로파일에 대해서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죠. 일렉트로파일이 어떤 그 스페시스로 만들어지는지, 주로 캐타이온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이 다 되었고, 자, 오늘 이제 챕터 16 그 일렉트로파일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있어서 아로마틱 그룹 이제 페닐링이 되겠죠. 벤젠링에 취향기가 1개 혹은 그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그 취향기가 과연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크게 2가지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취향기가 존재를 하게 되면 취향기의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서브티션 반응의 반응성을 올려주는,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효과를 내거나, 혹은 반대로 반응성을 내려주는 디액티베이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반응성에 대한 정대 혹은 감소에 대한 이펙트를 나타내는 한 가지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이 취향기가 미치는 영향은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는, 취환되는 위치를 결정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그 파트 2가 시작이 되면 그 취향기 그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2가지 이펙트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크게는 3가지 그룹핑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게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 메커니즘에 해당이 되는 뉴크리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의 메커니즘은 사실은 내용이 간단하고,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상당 부분 했다면 뉴크리오필릭 서브티션 반응은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챕터 16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아주 짧게 좀 매우 독특한 벤진이라는 그러한 그 형태의 반응을 통해서 뉴크리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파생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를 간단히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챕터 16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취향기가 1개가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있어서 취향기가 어떤 영향성을 나타내게 되는지, 특히 2가지의 영향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리액티비티에 대한 영향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아로마틱 링은 취향기에 의해서 리액티비티,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반응성이 얼마나 올라갈 수도 있고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여기 나와 있어요. 서브티션 반응은 아로마틱 링의 서브티션 반응은 취향기가 존재함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취향기가 없는 벤젠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4가지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상대적인 나이트레이션 할 때 리액티비티를 계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취향기가 없는 걸 기준점 1로 보는 것이죠. 여기 이제 벤젠이고, 자, 오른쪽은 벤젠 대비로 매우 높은 반응성을 갖게 돼요. 알코올이 붙어있는 페놀은 일렉트로파일과의 서브티션 반응성이 벤젠보다 1000배 높다. 대략 1000배겠죠. 500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 요인에 따라 좀 달라지실 거예요. 반면에 크로로가 취향기로 하나 존재하는 경우,
브로모가 있어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아이오딘이 있어도 그렇고 프로린이 있어도 그렇고 요거의 반응성은 그 약 30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죠? 0.033 정도니까 취향기가 없는 순수한 벤젠 대비로 반응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에요. 약 30분의 1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제일 왼쪽 NO2 나이트로 그룹이 있는 이런 아로마틱 그룹에 나이트레이션을 했을 때 프로덕트는 이제 메타 위치로 이렇게 들어가긴 할 텐데 다이나이트로 벤젠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성은 매우 낮아요. 어느 정도냐면 취향기가 없는 벤젠 대비로 10의 마이너스 8선배만큼 거의 뭐 100만 부 1000만 분의 1 가까이 맞은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잘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벤젠을 기준으로 반응성이 올라가는 그룹이 있는 반면 거꾸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반응성이 낮아지는 그룹, 그리고 매우 반응성이 낮아져서 실제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런 그 영향성을 취향기가 보인다. 리액티비티에 대한 영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서 크게 3개의 그룹핑을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OH 그룹 같은 취향기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렉트로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는 올소 혹은 파라 두 개의 혼합물 형태로 프로덕트가 나오는 그런 액티베이팅 그룹이면서 올소 파라 다이렉팅 그런 취향기를 우리가 OH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나이트로 대표적이죠. 나이트릴, 설포닉 애시드, 그다음에 카보닐 그룹이 있는 다양한 그룹, 그런 것들이 이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인데 이런 그룹들은 반응성이 매우 낮아지죠. 그래서 디액티베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액티베이터인 반면 여기는 디액티베이터예요. 그리고 일렉트로 파일이 반응성은 낮지만 일렉트로 파일이 치환이 되는 위치조차도 메타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디액티베이터이면서 메타 다이렉팅 치환기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요 할로겐 4종류,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이게 이제 치환기로 있는 요 할로겐 그룹은 딱 중간에 그 오른쪽과 왼쪽에 딱 중간 특성을 믹스한 그런 혼합형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액티베이터 기준으로 보면 이 할로겐은 디액티베이터예요. 반응성이 낮아졌죠. 3분의 1로 취향기가 없는 것보다. 그래서 디액티베이터 그룹. 그런데 메타 위치의 일렉트로 파일이 치환이 되는 게 아니고 액티베이터와 동일하게 올소와 파라 위치로 일렉트로 파일이 서브티션이 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또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크게 액티베이터 올소 파라 다이렉팅으로, 디액티베이터 올소 파라 다이렉팅으로, 디액티베이터 좀 더 스트롱한 디액티베이터가 되겠죠. 메타 다이렉팅 그룹, 크게 3가지 그룹핑을 설명을 이 테이블에서 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렇게 암기를 하는 개념, 뭐 약간의 암기는 필요할 수 있죠. 눈에 익히는. 하지만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제일 왼쪽에 있던 나이트로 그룹이 있었던 취향기 하나가 여기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그룹, 이 취향기들은. 이런 취향기들은 모두 디액티베이터이고, 즉 반응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취향기가 없는 것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취향기가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 Y를 중심으로 메타 위치, 여기 또 똑같은 물질이긴 해요. 메타 위치예요. 여기. 그래서 메타 다이렉팅 디액티베이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로겐유는 디액티베이터라는 것은 여기 있는 그룹과 동일해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죠. 하지만 일렉트로 파일이 들어가는 위치는 올소 및 파라 위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할로겐이 있는 경우에 나이트레이션을 했다? 그러면 올소 나이트로 프로덕트와 파라 나이트로 프로덕트가 적정한 비율로 혼합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남아있는 그룹은 액티베이트예요. 리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것이죠. 취한기가 없는 것보다 반응성을 더 올려주는 그런 액티베이트이면서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는 위치는 also 파라, 할로겐과 동일하게 이런 그룹들은 여기 나와 있다. 크게는 알킬 그룹이 있고요. 여기 안에는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러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 원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룹 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알킬 그룹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그 아로마틱 그룹의 옥시전 혹은 나이트로 혹은 설퍼,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종류의 뭐 포스핀 이런 것들도 뭐 되긴 되겠지만 주로 유효하게 쓰는 옥시전, 나이트로, 설퍼가 직접 본딩을 하고 있고 다른 이렇게 체인이 있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이런 그룹들을 우리가 또 하나 그룹핑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알킬 그룹인 경우는 also para directing 그리고 activating에 미치는 그 영향성이 인덕티브 이펙트밖에 없어요. 왜? 이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에는 롬페 일렉트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롬페 일렉트론이 없죠. 그래서 그 도네이팅 약하긴 하지만 일렉트론 도네이팅 인덕티브 이펙트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헤테로 애톰이 아로마틱 카본에 직접 본딩을 하고 있는 옥시전, 나이트로, 설퍼인 경우는 인덕티브 이펙트는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게 돼요. 왜? 카본보다 일렉트론 네거티브 하니까 일렉트론을 나이트로겐 혹은 옥시전, 설퍼 쪽으로 좀 당겨주죠. 근데 그 파워가 좀 약해요. 반면에 옥시전, 나이트로젠 혹은 설퍼에 있는 한 쌍 혹은 두 쌍의 롬페 일렉트론이 거꾸로 레조넌스 이펙트를, 즉 아로마틱 그룹으로 일렉트론, 하이 일렉트론을 도네이팅하는 이러한 레조넌스 이펙트가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덕티브 이펙트는 위드 드로잉이지만 일렉트론, 롬페 일렉트론의 레조넌스 이펙트는 도네이팅, 스트롱한 도네이팅 이펙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스트롱한 그런 도네이팅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위크한 도네이팅 이펙트, 그래서 액티베이트. 그다음 이런 것들은 스트롱한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도네이팅 이펙트, 그래서 액티베이트.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요거 그 일렉트로 위드 드로잉 그룹 그 아로마틱 카본에 붙어 있는 Y가 캐타이온을 띠고 있으면 상당히 스트롱한 그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죠. 모든 캐타이온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스트롱하게는 나이트로 그룹, 그리고 여기 설포닉 애시드 같은 게 있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이트릴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보면 다 카보닐 그룹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카복실릭 애시드, 그 다음에 에스트 그룹, 그 다음에 그 키톤이죠. 그리고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도 공이 다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취한기가 하나 존재를 한다면 반응성은 낮아지고 일렉트로파일이 메타 위치로, 취한기의 메타 위치죠. 여기에 메타 위치 이렇게 들어요. 자, 이 테이블은 챕터 16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그룹에 대한 특성을 지금부터라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 쏙쏙쏙 잘 정리를 쫙 해서 그냥 암기하면 매우 혼란스러워요. 이 하나하나 암기 절대 불가해요. 그룹핑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주면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설령 있더라도 얘는 여기 그룹에 해당돼, 아니면 여기에 해당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쉽게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절대 암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보면 리액티비티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서브스티션 반응이 더 반응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크리즈, 반응성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취한기가 있다면 사실상 일렉트로
파일과의 반응성은 소프트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이런 쪽 치환기가 있으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 특히 알킬보다는 뭐 알kok시, 아미노, 하이드록시 이런 그룹들이 있으면 반응성은 매우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반응성을 조금 그룹핑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보면 액티베이터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디액티베이터가 왼쪽을 위치하겠죠. 중간 기점은 취한기가 없는 벤젠이에요. 디액티베이터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지만 할로겐은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약해요. 상대적으로 여기 그룹에 비해서. 따라서 반응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벤젠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영향성을 보이는 반면 나이트로, 그 다음에 그 케타이온을 띠고 있는 지환기, 그리고 나이트릴, 설펀이 계시던 이런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치환기로 있다면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보니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치환기로 있으면 조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프트쉘 반응이 조금. 반응이 일어나면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절대 50% 이상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반면에 이런 할로겐이 치환기로 있으면 뭐 50% 정도, 뭐 60%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반응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반면에 액티베이터인 이런 알콕시, 아미노, 그 다음에 알코올, 사이올, 설퍼 H 이런 것들이 액티베이터가 치환기로 있다면 반응이 일단은 70%, 80%, 90% 이상 이렇게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알킬 그룹은 액티베이터이긴 하지만 인덕티브 이펙트가 도네이팅 이펙트가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을 조금 올려주긴 해도 이런 그룹에 비해서는 인크리즈를 시켜주는 효과가 조금 낮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되게 헷갈려하는 이런 형태. 이거는 보면 아로마틱 그룹에 헤테로에템이 직접 붙어 있죠. 나이트로젠 한 쌍의 럼피 일렉트론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지환기가 있으면 이런 액티베이터예요. 왜? 아로마틱 그룹 카본에 있는 럼피 일렉트론 헤테로에템이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조넌스 이펙터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옆에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는 카보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NH2보다 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이펙트가 거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아마이드 그룹은 액티베이터이긴 하나 그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그 파워가 알킬 그룹과 거의 뭐 유사한 수준, 그 약한 위크한 액티베이터다 이렇게. 요거를 위드드로잉 그룹이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 아마이드 그룹은 요 액티베이터, 왜 아로마틱 그룹에 럼피 일렉트론을 가진 헤테로에템이 직접 치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터에 단 위크한 액티베이터라는 것이죠. 자, 요것도 앞에 테이블과 여러분들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설명이 다 됐고요. 그 액티베이터와 디액티베이터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액티베이팅 그룹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죠. 치환기로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냐 아니냐는 크게 두 가지 이펙트를 본다고 했는데, 하나는 인덕티브 이펙트, 하나는 레조넌스 이펙트. 그거는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로마틱 링의 액티베이터 그룹, 즉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은 일렉트론을 아로마틱 그룹 쪽에 컨트리뷰션, 도네이팅 한다는 이야기죠. 아로마틱 그룹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로마틱 링은 이러한 액티베이팅 그룹이 도네이팅 해주는 일렉트론 때문에 일렉트론 덴시티가 인크리즈, 더 많은 more 일렉트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일렉트로파일을 어택을 하게 되면 아로마티시티가 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인터미디에이트가.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인터미디에이트를 일렉트론이 많아지면 마이너스 차지가 커지는 것이죠. 즉 스테이블라이저 시켜주는 것이죠.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따라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내려줘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대비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낮아지겠죠. 왜? 인터미디에이트가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즉 프리깁스 에너지 값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액티베이터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의 딱 반대가 디액티베이터죠.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그리고 할로겐 그룹인 경우는
아로마틱 링으로부터 거꾸로 일렉트론을 빼앗아가요. 위드드로. 주로 여기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좀 크게 작용을 하겠죠, 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로마틱 링은 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디액티베이트 그룹에 의해서 일렉트론 덴시티가 낮아지게 되겠죠. 일렉트론을 뺏겼으니까. 일렉트론 덴시티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일렉트로파일을 어택을 카보캐타이온의 구조가 플러스를 띠고 있는데 일렉트론을 또 뺏겼기 때문에 디스테블라이즈가 되는 것이죠.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그 트랜저 스테이트 값 자체, 물론 인터미디에이트 자체가 디스테블라이즈 되니까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반응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액티베이트와 디액티베이트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액티베이트와 디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 그리고 디액티베이트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도네이팅과 위드드로잉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게 두 가지 기준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덕티브 이펙트, 여기한테 설명이 되겠네요. 자, 인덕티브 이펙트, 이거는 이야기 내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덕티브 이펙트가 뭐냐, 여기가 키워드가 여기 있네요.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하거나, 그럼 위드드로잉 이펙트, 서브티온트가 되겠죠. 혹은 도네이팅 취환기가 됩니다. 요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1학기 때 배웠듯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티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일렉트로 네가티브한 애톰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낮은 애톰으로부터 일렉트론을 당겨주죠. 위드드로잉 하는 것이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듯이 카본,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카본, 취환기가 있는 그 카본이 여기 다 표기가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보면 이런 취환기가 붙어 있는 것들은 델타 플러스가 되게 돼요. 왜? 할로겐, 옥시전, 그 다음에 카보닐은 동일한 카보닐이지만 여기가 일렉트론 네가티브한 옥시전이 있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이 옥시전이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하겠죠. 그죠? 여기도 똑같이 나이트릴에서 동일한 카본이지만 여기 일렉트론 네가티브한 나이트로젠이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여기 같은 경우 역시 여기 옥시전이 있고 여기도 옥시전 N아이온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할로겐류 그리고 옥시전이나 나이트로 혹은 설프가 있는 그런 하이드록시, 아미노, 그 다음에 그 사이올류 그런 것들이 붙어 있거나 카보닐, 나이트릴, NO2, 설퍼닉 애시드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취환기로 있게 되면 인덕티브 이펙트로 보게 되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요. 인덕티브 이펙트. 그래서 웬만한 취환기들은 인덕티브 이펙트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덕티브 이펙트가 얼마나 스트롱하냐, 그러니까 레조넌스 이펙트와 비교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최종적인 이펙트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혹은 알킬 그룹이 취환기. 근데 메탈인 경우는 우리가 거의 뭐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킬기만 예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아로마틱에 알킬이 있는 경우는 인덕티브 이펙트는 도네이팅이에요. 같은 카본이지만 카본이죠. 여기는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이죠.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하이드로젠이 많은 알킬 쪽이 아로마틱 카본 쪽으로 일렉트론을 약하긴 하지만 도네이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알킬은 롬피 일렉트론이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레조넌스 이펙트는 작용하지 않아요. 자, 레조넌스 이펙트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할로겐류, 롬피 일렉트론이 있어요. 옥시전류, 그 다음에 나이트로젠류, 그리고 설퍼, 롬피 일렉트론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 다 레조넌스 이펙트가 작용이 돼요. 반면에 카보닐에 더블 본드가 있고 여기에 롬피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여기도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죠. 따라서 롬피 일렉트론 이펙트가 나타나게 돼요. 레조넌스 이펙트가.
트리플 본드도 보면 럼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죠. 레조넌스 이펙트가 나타나요. 여기도 동일하게. 자,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보면 레조넌스 이펙트가 별도로 또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인덕티브 이펙트만 있는 것이죠. 알킬 그룹은. 자, 이제 두 번째 인덕티브 이펙트는 좀 전에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레조넌스 이펙트예요. 자,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이 PPTS는 위드 드로잉 그룹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는 도네이팅 이펙트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여기 빠져 있네요, 희한하게. 일단 요거를 먼저 할게요. 자, 레조넌스 이펙트를 하면 역시 키워드는 파이 본드를 통해서 파이 일렉트론, 즉 럼페어 일렉트론을 위드 드로잉 하거나 혹은 도네이팅 하거나 하는 그런 이펙트를 우리가 레조넌스 이펙트다. 파이 본드를 통한다. 즉 럼페어 일렉트론을 파이 본드를 통해서, 요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 이야기 여러분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취환기는 럼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있는 파이 오비탈이 아로마틱 링에 있는 파이 오비탈과 오버랩이 된다. 즉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어야 돼. 컨주게이션. 더블 본드, 싱글, 더블, 혹은 더블 본드, 싱글 본드, 트리플 본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컨주게이션이 된다. 그렇게 되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왜? 전체적으로 파이 일렉트론이 골고루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랩, 이때 오버랩은 그 컨주게이션 되는 본드 안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아로마틱 링은 다 디스테빌라이제이션,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자, 오버랩이 된다는 것은 컨주게이션이 된다, 그리고 혹은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된다 하는 의미를 요 단어가 동일하게 해석을 여러분들 해주면 돼요. 자, 요거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위드 드로잉 그룹인 경우만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설명했어요. 보면 자, 여기 아로마틱 그룹의 예를 들어서 뭐 카본 같은 거, 여기는 카본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이 되는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가 있으면서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그리고 럼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헤테로액티브에 붙어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카본일, 그리고 나이트릴,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나이트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이런 경우는 더블 본드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자, 전체적으로 오버랩이 됐죠. 디로컬라이즈 혹은 컨주게이션. 따라서 일렉트로 네거티브한 옥시전이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파이 오비탈을 오히려 위드 드로잉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옥시전 마이너스를 띠는 이런 레조넌스 폼을 갖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로마틱 링은 여기가 플러스를 띠게 돼요. 플러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로마틱 링에 있는 파이 오비탈 일렉트론은 일렉트론의 덴시티는 줄어들게 되겠죠. 왜? 뺏겼으니까. 여기 카본 일쪽으로 똑같은 원리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디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이죠.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레조넌스 폼은 두 개의 레조넌스 폼, 옥시전의 마이너스, 그리고 나이트로에 있는 나이트로젠의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더블 본드가 되고, 나이트로의 NO 더블 본드는 싱글 본드로 가면서 마이너스. 물론 여기 마이너스는 처음부터 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로마틱 그룹은 플러스 매우 언스테이블한. 이렇게 되면 디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PPT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497페이지. 이거 뭐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복습해야 돼요. 497페이지를 보게 되면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즉 이러한 취환기는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죠. 그것도 스트롱한 액티베이트가 돼요. 반응성을 인크리즈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할로겐, 아로마틱 그룹에 직접 붙어 있죠.
그리고 아로마틱 그룹의 옥시전 혹은 나이트로젠 혹은 설퍼 같은 게 직접 본딩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할로겐이나 옥시전, 나이트로젠, 설퍼에 있는 론페어 일렉트론이 쉽게 아로마틱 그룹 쪽으로 도네이팅을 해주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아로마틱 그룹 취향기의 올소나 파라 쪽에 카바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카바 애나이온. 즉 아로마틱 그룹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인크리즈 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이죠. 요거 497표 여기 밑에 그림. 요게 위드 드로잉 그룹보다 이게 실제 더 활용성이 높은 도네이팅 그룹들이에요. 잘 복습을 꼭 잘 해주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액티베이터와 디액티베이터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이펙트, 인덕티브 이펙트 그리고 레조넌스 이펙트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습 과정에서 그 교재에 설명되는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텐데 영상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거 막 헷갈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 두 가지 이펙트의 원리를 꼭 복습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액티베이터와 디액티베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취향기가 하나 있을 때 그 반응성을 올려준다 내려준다 말고 두 번째 그 영향성은 일렉트로파일이 치환되는 위치를 결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치환기를 중심으로 올소와 파라 위치로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액티베이터예요. 액티베이터. 자, 요거는 크게 두 가지 그룹핑을 한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알킬 그룹. 취향기 하나가 알킬 그룹인 경우, 톨루엔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볼게요. 아로마틱 벤젠에 톨루엔이 하나 있어요. 알킬 그룹이니까 이것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근데 스트롱한 도네이팅 이펙트가 아니고 위크해요. 하지만 도네이팅이에요. 그리고 그 도네이팅 이펙트는 레조넌스 이펙트는 없어요. 왜? 론페어 일렉트론이 없기 때문에 메칠 그룹에 레조넌스 이펙트가 없이 인덕티브 이펙트만 가지고 여기 있는 시그마 본드를 통해서 아로마틱 그룹 쪽으로 약하게 일렉트론을 도네이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나이트레이션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 나이트로 그룹이 올소 위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라 위치로 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면에 메타 위치로 나이트로 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응.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톨루엔에 이제 반응을 시켜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약 60% 정도가 올소 프로덕트, 올소의 나이트레이션이 된 거.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런 게 없고 다 그 아로마틱 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파라 위치가 약 한 30%. 그리고 거의 무시할 정도로 메타 위치로 들어가는 프로덕트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알킬 그룹은 액티베이트, 위크한 액티베이트이면서 방향성으로 보면 올소와 파라 다이렉팅 그룹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알킬 그룹.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올소 파라가 혼합물로 생성이 됐냐. 이유는 이제 여기 인터미디에이트의 스테어빌리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 뒤에는 다 동일해요. 보면 올소를 볼게요. 자, 올소 이제 여기 더블 본드 원래 있었겠죠. 이 그림을 이제 여기 더블 본드가 있다고 보면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일렉트로파일이 나이트로늄 캐타이온을 어택을 하게 되면 이런 카본 캐타이온 인터미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카본이 나이트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카본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카본 캐타이온, 알켄처럼. 근데 여기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딱 붙어 있는 그 자리예요. 메칠 그룹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카본 캐타이온, 언스테이블한 카본 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안정해진다는 얘기,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자, 파라를 볼게요. 파라는 이제 여기가 나이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메칠 중심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더블 본드가 있던 자리니까 여기 카본이 플러스를 띄게 돼요. 자,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여기 더블 본드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를 띄는 여기 레조넌스 폼이 만들어지죠. 자, 이 레조넌스 폼은 메칠 그룹,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레조넌스 폼 중에 가장 안정한 그런 폼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파라 위치에 이 프로덕트가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 두 개의 톨루엔인 경우는 올소가 조금 더 과연 2배, 한 4, 50,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메인 프로덕트가 나오고 파라 프로덕트도 같이 나오는데 하지만 메타로 들어간 나이트레이션 프로덕트는 볼게요. 여기가 이제 메타 나이트로늄 아이온이 들어갔고 그러면 옆에 있는 카본이 플러스를 띄겠죠. 자, 메칠의 올소 위치예요. 여기랑 상관이 없죠.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는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레조넌스 폼이 있어요. 여기 더블 본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가 플러스 만들어지죠. 역시 이 카보케타이온도 이 도네이팅 이펙트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더블 본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역시 상관이 없죠. 즉 카보케타이온 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세 가지의 레조넌스 폼도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타 인터미디에이트는 거의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인 카보케타이온을 취환기인 알킬 그룹이 일렉트론 도네이팅 이펙트에 의해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올소와 파라 위치예요. 그래서 알킬 그룹은 액티베이터이면서 약하긴 하지만 일렉트로 파일이 올소와 파라 위치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룹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비슷한 원리가 이제 쭉 설명이 돼요. also and para directing이면서 역시 액티베이터. 앞에 나왔던 알킬하고 동일해요. 단지 여기는 레조넌스 이펙트가 인덕티브 이펙트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OH, 그 다음에 OR, 알콕시, 아미노, 그 다음에 사이오 등등등. 즉 아로마틱 그룹에 롬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헤테로애텀이 직접 붙어 있는 이런 형태. 좀 전에 49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교재에서 그림을 보여줬었죠. 이런 형태로 있는 취환기는 also and para directing이면서 당연히 스트롱한 액티베이트가 돼요. 여기 설퍼 이렇게 붙어있죠. 혹은 알콕시, OR 이런 것들이죠. 등등 상당히 다양하겠죠. 자, 역시 원리는 똑같아요. 인덕티브 이펙트는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이지만 그건 위크해요. 더 스트롱한 것은 레조넌스 이펙트. 자, 그 레조넌스 이펙트를 보게 되면 롬페 일렉트론을 기준으로 롬페 일렉트론을 우리가 파이 오비탈이 있죠. 여기 싱글, 이걸 더블 본드라고 그냥 보면 돼요. 더블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더블 싱글. 전체적으로 컨주게이션이 잘 되어 있죠.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파이 일렉트론이 잘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이렇게 도네이팅, 그리고 여기가 더블 본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죠. 자, 일단 올소 위치에 나이트레이션을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나이트로가 올소 위치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블 본드에서 나이트로늄 케타이온을 어택을 한 거니까 여기가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져요, 동일하게. 자, 근데 이 위치가 보면 롬페어 일렉트론이 레조넌스 이펙트에서 일렉트론을 아주 강하게 도네이팅을 하죠. 그것도 스트롱하게 도네이팅을 해요. 즉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매우 안정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파라도 똑같아요. 파라 위치 이렇게 나이트레이션이 파라 위치에 되었고, 그다음 여기 옆에 이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는 더블 본드가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한
레조넌스 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똑같은 모양이죠, 그죠? 나이트로 위치만 다른 것이죠. 올소 파라도 여기를 여기 레조넌스 폼이 강력하게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나타내는 이러한 스테이블한 가장 스테이블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소와 파라 같은 경우는 레조넌스 스트롱한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올소 일렉트로파일 그다음 메타 위치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간 인터미디에이트 카본 케타이온이 매우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것이죠. 잘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메타 위치로 나이트레이션이 된 레조넌스 폼을 그려보면 여기 이제 나이트레이션이 되었어요. 카본에 옆에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죠. 이 레조넌스의 도네이팅 이펙트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러한 레조넌스 폼도 여기 있는 롬페어 일렉트론의 레조넌스 이펙트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더블 본드 다시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만들어지죠. 자, 요 레조넌스 폼도 보면 여기 있는 레조넌스 이펙트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메타 위치로는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시 헤테로 애템이 아로마틱 그룹에 직접 붙어있는 이런 형태의 취환기는 also and para directing이면서 레조넌스 이펙트, 스트롱한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그 디액티베이터 두 가지 형태 설명하면 끝이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디액티베이터가 두 가지인데 방향성은 또 두 개로 서로 달라요. 첫 번째 할로겐유. 할로겐유는 디액티베이터, 약한 디액티베이터예요. 그렇게 스트롱하진 않아요. 디액티베이터긴 하지만 약한 디액티베이터인데 방향성은 also 그리고 파라다이렉팅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방향성만 놓고 보면 액티베이터랑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죠. 자, 요 이유는 그 할로겐 자체는 보면 인덕티브 이펙트에 의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는 상대적으로 스트롱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에 비해서 할로겐의 그 레조넌스 이펙트는 일렉트론 도네이팅이긴 하지만 얘는 위크해요. 그래서 좀 스트롱한 그런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인덕티브 이펙트가 디액티베이트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위드드로잉 이펙트가 스트롱하니까 디액티베이트. 하지만 방향성은 좀 전에 그 액티베이트 두 번째 레조넌스 이펙트로 설명했던 거와 동일해요. 방향성은 also and para가 돼요. 자, 그거는 이렇게 동일한 이유예요. 할로겐이 있다. 그러면 인덕티브 이펙트가 스트롱하게 위드드로잉 해요. 레조넌스 이펙트는 도네이팅이지만 요거는 위크해요. 그래서 디액티베이트. 하지만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는 위치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olso하고 파라 위치에 들어가는 이러한 카보케타이온을 안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also 파라 다이렉팅이 되는 것이고 메타 위치는 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 그 네 가지 할로겐 애텀이 취환기를 쓸 때 그래서 반응이 일단은 좀 낮지만 일렉트로파일이 also 하고 파라 위치로 들어간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그 경우에요. 디액티베이터이면서 메타 다이렉팅인 경우. 자, 요거는 그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취환기가 대표적으로 일렉트로 위드드로잉 그룹이 존재를 하게 되면 디액티베이트면서 메타 다이렉팅이 되죠. 그래서 뭐 똑같은 올소나 파라인 경우는 자, 올소를 볼게요. 여기 알데하이드라는 카보닐 그룹이 있는 취환기가 있는 경우 올소 위치 나이트레이션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여기 알데하이드가 있는 여기 카본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져요. 근데 얼른 딱 봐도 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덕티브 이펙트나 레조넌스 이펙트 공통적으로 위드드로잉이에요. 그러면 일렉트론 이 카보케타이온이 매우 디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겠죠. 매우 불안정해요. 잘 안 만들어져요.
파라도 똑같아요. 파라 나이트레이션이 되었을 때 카보캐타인이 일단 여기 만들어지는 여기에 레조넌스 폼이 더블 번드가 이렇게 이동하면 역시 알데하이드에 플러스가 있는 요거랑 비슷한 카보캐타인 위치는 동일해졌죠. 이 인터미디에이트는 위드드로잉 이펙트 알데하이드에서 매우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겠죠. 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올소나 파라 위치로는 물론 뭐 아주 극소수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아주 극소수 거의 잘 안 만들어지고 그나마 전체적인 반응성이 낮긴 하지만 만약에 나이트레이션이 된다면 그나마 메타 위치로 들어간 프로덕트가 소량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위치인 경우는 여기가 이제 나이트레이션이 됐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레조넌스 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레조넌스 폼, 다시 이렇게 더블 본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이 세 가지의 레조넌스 폼 모두 보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이펙트에 의해서 디스테빌라이제이션이 되는 효과가 안 나타나죠. 상대적으로 올소 파라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스테이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타 위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테이블 16-2는 크게는 세 가지의 그룹핑, 그리고 디액티베이트를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뭐 네 가지의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액티베이트는 두 가지, 알킬 그룹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로마틱 그룹에 옥시전, 나이트로젠, 설퍼가 직접 붙어 있는 그런 취환기는 역시 스트롱한 액티베이트. 여기는 위크한 액티베이트.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이런 알킬 그룹은 레조넌스 이펙트는 없고, 롬페 일렉트론이 없기 때문에, 임팩트, 인덕티브 이펙트만 위크하게, 도네이팅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취환기는 액티베이트이긴 하지만, 또 그 레조넌스 이펙트가 스트롱하게 도네이팅을 한 것이고, 반면에 위드드로잉 이펙트도 인덕티브 이펙트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위크해요. 그래서 이 스트롱한 레조넌스 도네이팅 이펙트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티베이트, 그리고 위치는 올소인 파라가 되겠고, 올소인 파라이긴 하지만 디액티베이팅 그룹에 해당되는 할로겐유, 인덕티브 이펙트가 더 스트롱해요. 위드드로잉. 도네이팅을 하는 레조넌스 이펙트는 위크해요. 그래서 디액티베이트가 되는 이유는 위드드로잉 인덕티브 이펙트가 더 크기 때문에 디액티베이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조넌스 이펙트에 의해서 방향성은 올소인 파라로 결정이 된다는 게 할로겐의 독특한 특성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들은 디액티베이팅이면서 방향성은 메타 위치. 이 둘 다 인덕티브 이펙트나 레조넌스 이펙트나 모두 위드드로잉 스트롱한 이펙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뭐 크게는 세 가지 그룹, 또 세분화를 하면 한 네 개의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 그 파트 2에서 가장 이제 좀 복잡할 듯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좀 복습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복습을 하고 원리를 잘 이해를 좀 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취향기 하나 말고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그 두 개가 방향성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면 뭐 그냥 쉽죠. 그래서 파라 위치에 알킬하고 나이트로가 있다면, 알킬은 올소, 여기는 이미 나이트로가 있으니까 올소 쪽만 그 올소 다이렉팅이죠. 여기만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갈 수 있어. 자, 나머지 스트롱한 나이트로는 메타 위치가 또 여기에요. 따라서 일렉트로파일이 뭐 예를 들어서 브롬이다 그러면 위치가 여기가 들어가는 이런 프로덕트가 거의 대부분 형성이 되겠죠. 자, 방향성이 동일해요. 자, 이런 거는 뭐 이견이 없고, 방향성이 좀 다른 경우, 자, 알코올인 경우 올소 다이렉팅이죠. 파라는 이미 취향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을 들어가게 되겠고, 알코올에 의해서. 위크한 도네이팅 그룹인 알킬은 여기가 올소예요. 여기 메타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좀 더 스트롱한
이펙트를 갖는 쪽이 메인 프로덕트가 돼요. 그래서 알킬보다는 하이드록시가 있는 요 그 효과가 더 스트롱하기 때문에 메인 프로덕트는 나이트레이션이 되는 위치는 OH의 also가 메인 프로덕트가, 물론 여기에 나이트레이션이 된 것도 일부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메인 프로덕트는 두 개의 이펙트가 더 큰 쪽이 방향성을 주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프로덕트는 혼합물 형태로 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취향기가 있고 두 개가 also paradirecting이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에서 코리네이션 하는 경우. 근데 실제 프로덕트는 여기에 들어간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간 프로덕트는 만들어져요. 하지만 두 개의 취향기가 메타로 있는 경우,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요 위치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메타의 위치로 있는 취향기가 여기 카본을 스테릭 힌드런스에 의해서 프로텍션을 좀 해놓겠죠. 그래서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이런 쪽으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도 역시 이제 혼합물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 also 위치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여기나 여기 중에서 나이트로에 의해서 메타니까 여기나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메칠에 의해서 also 파라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여기 프로덕트가 이렇게 혼합물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아로마틱 그룹이 일렉트로파일을 만나서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짧게나마 반대 형태예요. 아로마틱 그룹이 뉴크레오파일을 만나서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리빙 그룹 대신에 뉴크레오파일이 서브티션이 되어 있는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로마틱 그룹이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리빙 그룹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뉴크레오파일과의 서브티션 반응을 하는 그를 설명을 두 번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R1 그룹에 리빙 그룹이 있는 그 크로로 브로모 이런 게 가장 좋겠죠. R1 할라이드가 대표적으로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 세 개의 취향기가 붙어 있고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죠. 자, 이게 리빙 그룹의 also 파라, also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리빙 그룹은 상당히 액티베이션이 되게 돼 있어요. 원리는 살짝 설명할게요. 자, 이러한 also나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스트롱한 뉴크레오파일과의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뉴크레오필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구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뉴크레오필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낮까지는 아닌데 좀 그렇게 아주 보편화된 반응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좋죠.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은 매우 보편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그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반응 요구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반응이기도 해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내용을 볼게요. 이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SN1 1학기 때 배웠던 SN2하고 마치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림은 비슷해 보이긴 해요. 아로마틱 그룹에 리빙 그룹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슈퍼피셜하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SN1도 아니고 SN2도 아닌 것이죠. 그냥 뉴크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인 것이 또 다른 서브티션 반응의 메커니즘인 것이죠. 우리 SN1과 SN2 1학기 때 배웠을 때 아릴 할라이드인 경우는 SN1이나 SN2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아릴 그룹에 직접적으로 플러스만 캐타일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N1이든 SN2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릴 할라이드의 직접적인 그 카보 캐타이온 인터미디어트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메커니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제 조건은 요 리빙 그룹이 일단 있어야 되고 할로겐 같은 거. 여기에 두 번째 전제 조건, 리빙 그룹의 올소 혹은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 그것도 스트롱하면 좋아요. 가 한 개 이상 존재를 하는 경우, 스트롱한 뉴클레오 파일이 존재한다면 리빙 그룹 대신에 뉴클레오 파일이 치환이 된 그런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요게 뉴클로필 아로마틱 서브티션의 기본적인 요구예요. 메커니즘은 간단해요. 여기 리빙 그룹에 있는 카본에 뉴클레오 파일이 먼저 어택을 이렇게 하면 이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그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 카바 애나이온이라는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카보 캐타이온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는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일렉트로파일이에요. 아로마틱이. 따라서 카보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매우 언스테이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소나 파라 위치. 여기 이제 이렇게 레조넌스 펌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면 크로로 위치에 올소나 파라의 카바 애나이온이 만들어지는 두 개의 레조넌스 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카바 애나이온이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스트롱한 게 존재한다면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게 되겠죠. 그렇죠? 애나이온을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줘요. 그래서 이 반응의 전제 조건이 올소 혹은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 카바 애나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요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꼭 이해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아로마티시티가 끊어졌기 때문에 얼른 아로마티시티를 회복을 하고 싶하겠죠. 최종 프로덕트로는. 따라서 이 애나이온이 다시 원래의 더블 본드가 되면서 둘 중에 하나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크로로 마이너스가 OH 마이너스보다 굿 리빙 그룹이죠. 위크한 베이스니까. 그죠? 크로로 마이너스. 따라서 이때 OH 마이너스가 만약에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면 그냥 도루묵이에요. 처음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렇죠? 이거는 갔다가 다시 출발 물질로 가버리는 경우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굿 리빙 그룹인 할로겐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는 이 반응이 메인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아로마티시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크로로가 있을 땐 그 자리에 뉴클레오파일이 서브티션이 되어 있는 프로덕트, 뉴클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뉴클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을 정리를 해보면 올소나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꼭 존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하면 훨씬 반응성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존재하는 위드 드로잉 그룹은 뉴클레오파일이 에디션이 된 그 인티미데이트, 즉 카바 애나이온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켜주는 이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가장 스테이블한 인티미데이트죠. 메타 위치는 카바 애나이온이 여기 있는 위드 드로잉 그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뉴클레오필릭 반응성의 영향성을 안 주는 것이죠. 그 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올소나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그룹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질 때 뉴클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은 제한적인 수율 안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챕터 16에서 일렉트로필릭
그리고 뉴클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을 조금 복잡하긴 했었지만 공부를 했었고요. 자, 요거의 두 개의 반대적인 특성이 많이 있죠.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은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오른쪽은 뉴클레오필릭이에요.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아로마틱 그룹에 있으면 반응성은 올라가죠. 액티베이트니까 액티베이트. 반면에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있으면 디액티베이트가 돼요. 그래서 반응 일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최종 프로덕트는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그 하이드로젠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다른 일렉트로파일이 치환이 되는 것이죠. 할로게네이션, 가장 대표적인 나이트레이션, 설포네이션, 그리고 프리델크라프트 알킬레이션, 아실레이션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인 경우는 올소나 파라 위치의 치환기 중심으로 리빙 그룹 중심으로 일렉트론 위드도잉 그룹이 올소나 파라 위치에 한 개 이상 존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렉트론 위드도잉 그룹은 링 액티베이션, 요거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는 카바 애나이온을 올소나 파라 위치에 있는 일렉트론 위드도잉 그룹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야기랑 똑같은 올소 파라 위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로마틱 그룹에 있는 리빙 그룹 대신에 뉴클레오파일이 서브티션이 되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의 종류가 훨씬 많고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뉴클레오필릭은 이러한 꼭 제한적인 이런 요구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두 개의 서브티션 반응의 정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 1학기 때 배웠던 SN1, SN2하고 그 메커니즘 자체가 좀 다르죠. 그죠? 그 카와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다시 아로마티시티가 회복되면서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니까 SN1도 아니고 SN2도 아니에요. 또 다른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가 챕터 16 두 가지 서브티션 반응에 대한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마지막 그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에 관련해서 좀 되게 독특한, 뭐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벤진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챕터 16을 마칠게요. 그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 예를 들어서 크로로가 리빙 그룹으로 있다, 뭐 브로모가 있어도 뭐 동일한 이야기죠. 자, 여기 NaOH라는 뉴클레오파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죠. 왜? 올소나 파라 위치에 일렉트론 위드 그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좀 가혹한 조건, 300도가 넘어가는, 그리고 170 기압이라는 때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봤더니 산전자에서 그냥 여기 크로로 대신에 OH가 치환이 된 페놀이 적당한 수율로 나와요. 그럼 이게 뉴클레오필릭 서브티션 반응이냐 하고도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오는 중간체 인터미디에이트를 우리가 벤진이라는 그러한 인터미디에이트를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제 유사한 예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브로모 벤젠, 이제 아로마틱 링에 리빙 그룹 브로모가 하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NH2 마이너스, 뭐 NaNH2 혹은 포테시엄 아민 이런 것들 스트롱한 베이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프로덕트 브로모 대신에 아미노가 들어간 이런 프로덕트가 이제 동위원소 실험을 통해서 NH2가 요 위치 그리고 여기 위치에 들어간, 여기가 이제 레이블링 하는 것이죠.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요 위치에 NH2, 옆에 있는 카본 NH2가 거의 한 반반 정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키네틱 연구 사례가 있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인터미디에이트 자체가 이 브로모가 먼저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뭔가 이러한 형태, 이쪽과 이쪽 카본의 아미노 그룹이
에디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딱 정확히 반반인 그러한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그 입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미노가 이렇게 치환을 하는 그런 형태라면 여기 이 프로덕트가 메인으로 나와야 되겠죠. 요거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반반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면서 벤진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는데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스트롱한 그 베이스가 디프로토네이션을 먼저 하게 돼요. 이렇게 클로로가 있는 카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카본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프로토네이션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애시디한 그런 프로톤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좀 있다고 봐요. 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되게 희한한 모양. 그리고 이제 디프로토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트리플 본드가 돼요. 그리고 클로로는 리빙 그룹을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자, 요런 독특한 형태. 그리고 sp2예요. sp가 아니고 요런 형태를 우리가 언스테이블 하긴 하지만 새로운 형태로 해서 벤진이라는 벤젠의 트리플 본드를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 OH 그룹이 들어간 이런 페놀을 얻는다. 이런 메커니즘. 이게 벤진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벤진은 매우 독특한데요. 트리플 본드가 있긴 하지만 sp2 하이브리다이제션을 하고 있는 그런 카보네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거는 뭐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 뒤쪽에서 카보닐 그룹, 옥시데이션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아로마틱 그룹의 알킬 사이드 체인이 있을 때, 스트롱한 옥시던트를 통해서, KMNO4 같은, 옥시데이션 하는 경우는 이 알킬 체인 전체가 카복실릭 애시드라는 최종 프로덕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킬 벤젠을 스트롱한 옥시데이션을 시키게 되면 벤조익 애시드, 즉 카복실릭 애시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16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월요일 오늘 배웠던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에 있어서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그리고 올소 파라 다이렉팅, 메타 다이렉팅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메커니즘이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뭐 수업 시간은 이제 챕터 17을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이전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좀 체계적으로 원리를 잘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해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